당신의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할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설날 한 67세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울음이 묻어났죠. 손주의 학원비 때문에 며느리와 다툰 후 며칠째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 잘 되라고 모든 걸 바쳐 살았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과 대화하다가 서운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 손주들과 이야기하다가 세대 차이를 실감하고 가슴이 아팠던 적,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했던 적. 우리는 왜 이토록 말 한마디에 아파하고 또 말 한마디로 서로를 아프게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노년의 평탄한 삶을 망치는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으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는 엄지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박금자 할머니입니다. 1956년생으로 올해 67세이신 박 할머니는 80년대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며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다고 하시죠. 이제는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요즘 들어 자꾸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치신다고 합니다. 지난 설날 박 할머니는 손주의 영어학원비를 두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평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가족 간의 갈등은 박 할머니의 노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는데 이런 불행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과 현명한 대화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한층 더 평탄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특별한 대화 기술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박금자 할머니는 또다시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설날 이후로 찾아오지 않는 손주들을 기다리며 창가에 놓아둔 과자 봉지가 먼지만 쌓여갑니다.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이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잊어버리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말 5마디의 영향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이 무려 7년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박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초등학교 6학년인 손주의 영어학원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죠. 요즘 영어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말에 박 할머니는 선뜻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키울 때는 말이야.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들은 더했죠. 요즘 애들은 너무 호강스럽게 자란다. 우리 때는 말이야. 너희가 뭘 알아? 30년 넘게 쌓아온 며느리와의 관계가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년기 전문 심리 상담사 김지연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잣대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노년층의 85%가 자녀 세대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대화 방식이었죠. 여기서 잠깐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때는 말이야 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 말을 일종의 공격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상처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걸까요? 노인 심리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찾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 세대가 그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평화로운 관계,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말이죠. 박금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희생하며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했네요. 말 한마디만 조심했어도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망치는 3가지 말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줄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금기어는 나 때는 말이야 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이 말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가 큰 다툼으로 번졌을까요? 박금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956년생인 박 할머니는 16살 때부터 부산 범일동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그저 파스를 붙이고 다시 일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3 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어. 큰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회사 과장, 딸은 선생님이 되었으니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야. 하지만 그 자부심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손주들의 방과 후 학원비를 도와주려다가 시작된 대화에서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때는 말이야 학원은 꿈도 못 꾸었어. 그래도 너희 아빠 박사 되게 했잖아. 요즘 애들은 너무 호강스럽게 자란다니까.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죠. 어머니, 지금은 그때와 다르잖아요. 영어 하나만 잘해도 취업이 안 되는 시대예요. 애들 미래를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대 간의 벽이 드러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우 교수는 이런 현상을 경험의 절대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현재의 모든 상황을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말하죠. 실제로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노년층의 72%가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이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잠시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고작 8.4%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는 70%를 넘어섰죠.
1970년대 월 평균 사교육비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현재는 가구당 평균 50만 원이 넘습니다. 취업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1970년대에는 대학만 나와도 취업이 보장됐지만 지금은 대기업 공채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섭니다. 세상이 이토록 변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나 때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노인심리 전문가 이미경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애정이 뒤섞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런 애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서 자식 키웠어. 그래서 손주한테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었지. 근데 며느리가 요즘은 비만이 문제예요 라고 하더라고. 서운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김 할머니의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대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니? 라고 물어보세요. 혹은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좀 설명해 줄래? 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세대 간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박금자 할머니도 요즘은 달라지셨습니다. 손주의 영어학원 문제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영어가 많이 중요해졌구나. 할머니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한마디로 며느리의 마음이 확 열렸다고 하네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금기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금기어는 내가 너 키우느라 입니다. 이 말의 뒤에는 보통 이런 말들이 따라오죠.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잠시 박금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날 다툼 이후 며느리와의 관계가 서먹해지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요즘 왜 전화도 안 하니? 내가 너 의대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옷 공장에서 손가락 바늘에 찔려가며 일했던 거 다 잊었니? 그날 밤 아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 은혜 절대 잊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요. 제 마음도 이런데 며느리는 오죽할까요? 서울대학교 가족상담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과거 희생을 언급하는 대화라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부모 세대의 85%가 자신의 희생을 자녀에게 언급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73%가 그 순간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노인심리 전문가 김정현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언급할 때마다 자녀들은 죄책감과 부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죠. 실제로 지난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가족관계 상담에서 만난 최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막내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은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식 키우느라 힘든데. 이처럼 희생을 무기로 삼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과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 바친 우리의 인생,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과거의 희생을 현재의 요구사항과 연결 짓지 마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것저것 해야 해 대신 우리 함께 행복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표현해 보세요. 둘째, 힘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비난이나 요구가 아닌 추억의 방식으로 해보세요.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너희들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단다처럼 말이죠. 셋째, 자녀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지금의 자녀 세대도 나름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박금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지관 상담 이후 할머니는 이렇게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들한테 내가 의사가 돼서 자랑스럽다고만 말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어머니 덕분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관계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의 희생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저 사랑의 표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마지막 금기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금기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틀렸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건 아니지, 너는 틀렸어, 내 생각이 잘못됐어 같은 직접적인 부정의 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금자 할머니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설날 다툼 이후 며느리와 화해하고 싶었던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다시 한번 어긋나고 말았죠. 요즘 애들 교육은 다 틀렸어. 공부만 시키고 우리 때는 인성교육이 먼저였는데. 할머니의 이 한마디에 며느리는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노인심리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노년층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부정적 표현이 바로 이런 직접적인 부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잘못됐어. 너희 생각이 틀렸어. 그건 아니야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지원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직접적인 부정의 말을 들은 상대방의 97%가 즉각적인 방어 태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즉, 대화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1970년대와 2020년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할머니는 단호하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요즘 유튜버들의 평균 수입이 대기업 초봉보다 높더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손주가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직장을 못 구해서 하는 소리라며 무시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요즘은 전문직 종사자의 30% 이상이 프리랜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틀렸다. 대신 궁금하다로 시작해 보세요. 그건 틀린 것 같은데 대신 그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부정하기 전에 먼저 경청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때로는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셋째,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먼저 붙여보세요. 내가 틀렸어. 대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이죠. 실제로 박금자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며느리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 교육에 대해서 할머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좀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손주의 학원비 문제, 교육 걱정, 양육의 어려움까지. 할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서로를 부정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금기어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피하고 더 나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말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박금자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 가족관계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현숙 상담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노년층의 가족 관계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말하기가 아닌 듣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실제로 박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배운 적극적 경청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영아, 할머니가 그동안 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오늘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싶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의 고충,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의 어려움까지. 박 할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을 보았습니다. 노인심리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관계 회복의 5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주어로 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대신 내가 서운했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세요. 설령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일단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하세요. 내 말은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니? 넷째,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표현하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많이 힘들었겠구나. 다섯째,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세요. 우리가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박 할머니의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지난주 일요일 박 할머니의 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손주의 중간고사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머니의 지혜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노년기 갈등관리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적극적인 소통 방법을 실천한 가정의 85%가 6개월 이내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황금빛 노후를 위한 지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이명희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뿌리와도 같죠. 이 뿌리가 튼튼해야 황금빛 노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적인 소통을 위한 3가지 황금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인정하기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박금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도 손주들의 새로운 꿈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하게 됐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먼저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두 번째 황금률은 경청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노인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5% 높다고 합니다. 지난주 만난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딸에게 전화를 거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조언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집중하신다고 해요. 그러자 딸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답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함께 성장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인심리연구소의 최근 조사를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하는 노년층의 가족 관계 만족도가 평균보다 62% 높다고 합니다. 박금자 할머니도 요즘은 손주에게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우고 계시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현직 노인 상담사이신 정미경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겠니?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우리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박금자 할머니는 지난주 일요일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요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정말 좋아요. 어머니의 지혜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큰 행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평탄한 삶을 망치는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너 키우느라 내가 틀렸어.
이 세 가지 말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긍정적인 대화법입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과거의 희생 대신 현재의 공감을, 일방적 판단 대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황금빛 노후의 비결입니다. 박금자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셨나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모인다고 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며느리는 찬거리를 들고 와서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래? 요즘 많이 힘들지? 우리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실천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황금빛 노후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손주와 더 가까워지는 특별한 대화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구독 버튼은 영상 아래쪽에, 알림 설정은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진정한 황금빛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노후는 비로소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